소위 말하는 부자들을 보면 옷차림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무거나 주워 입어도 아름답던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옷뿐만일까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건 듣기 좋은 말일 뿐. 여러분도 저도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첫인상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해서 상대 역시 나처럼 행동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안 입던 정장을 입었을 때 허리도 꼿꼿이 세우게 되고 걸음걸이도 신경 쓰게 되고 누굴 만나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옷차림에 따라서 영업 성공률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옷차림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옷을 잘 입고 깔끔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옷만 깔끔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의 기본에는 옷차림이 있습니다. 노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옷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아는 어느 멋쟁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뵐 때마다 얼마나 신사처럼 하고 오시는지 어느 날은 궁금해서 옷을 고르고 신경 쓰는 게 힘들지 않으시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멋진 옷을 입기 위해 운동을 하고 몸매 관리를 하게 되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옷차림에 신경 쓰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또한 자식과 모임에 가더라도 내 자식 기살려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옷차림입니다. 후줄근하게 다니면 자식들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내심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면 놀랍게도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우울하고 표독스럽고 억척스럽게 늙어가느니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멋쟁이 할아버지의 연세가 85세가 넘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지인들은 대부분 병간호가 필요하거나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이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노년의 옷에 신경 쓰더라도 피해야 할 옷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두운 색상의 옷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검은색이나 쥐색 옷을 많이 입으시는데요. 어두운 계열의 옷들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창백해지고 그림자진 얼굴을 더 부각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요즘 좀 칙칙해졌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두운 옷을 입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한 체형을 감추기 위해 어두운 색의 옷을 입으시는데요. 차라리 계절에 맞는 색상의 옷을 선택하시는 것이 생기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은색은 고급스러워 보이고 중후한 멋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진지하고 중요한 자리에 검정 옷을 입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일같이 입는 것을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은 옷을 입을 때는 얇은 골드 액세서리를 함께 하시면 더 중후한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날 내가 입은 옷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다양한 포인트를 활용하세요. 위아래 검은 옷을 입으면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같은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가죽이나 니트 소재의 의상을 입으면 보다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을 고집하고 싶다면 네이비나 그레이 색상을 함께 코디해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코디로 검은 바지에 흰 셔츠만 입으셔도 평균 이상의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튀는 색을 선택하시면 오히려 중구난방에서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가성비 있는 옷을 입더라도 충분히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함께 합니다. 노후가 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부자들이야 후줄근하게 입더라도 세상 모두가 부자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소탈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그나마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 보이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옷차림은 갖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억대 자산가 세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써라.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다 마음이 더 예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외모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는데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남들보다 앞선 곳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의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하는 행동에 대해 미숙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처럼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요즘백이 없는 사람도 운동이나 성형으로 외모를 가꾸고 SNS로 유명해져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충 다녀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운동이나 성형 역시 노력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형에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무려 1996년에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1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쓰는 비용까지 더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외모에 신경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티와 귀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티가 난다는 것은 졸부같이 상표가 강조되는 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귀티가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귀족적인 세련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싼 옷, 비싼 브랜드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말투, 깨끗한 피부, 운전 습관, 깔끔한 손톱 등 자연스러운 모습에서도 귀티가 나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매력입니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멀리하면 결코 길게 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 덕목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비웃고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 성공했을 때 세상은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건 바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만 다른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본이 없어서, 학력이 안 좋아서, 인맥이 없어서. 그러나 돈을 번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돈이 내 호주머니로 오게 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고객의 불편함을 경청하고 섬기는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손해보는 느낌이 들 텐데요. 1년 차에는 적자를 각오하고 2년 차부터는 본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3년 차가 되면 점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보이고 4년 차가 되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신뢰의 대가입니다. 길게 볼수록 나의 고객들이 오히려 나의 영업사원이 되어 주변에 홍보해주는 일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고통스러운데요. 가난해도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어차피 고통스러울 인생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운 게 낫지 않을까요? 이왕 사는 인생 독하게 마음먹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고민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의 내용을 읽었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외모를 꾸미고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비싸게 팔거나 자기성 투자를 유도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쉽게 버는 돈은 세상에 없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을 시작하세요. 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강이 보인다고 몇십억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미래를 위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책을 읽으며 닥치는 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이 한 줄기의 빛도 나에게 비춰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날개짓을 할 줄 모릅니다. 다행히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바닥이 없으므로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 낼 절망이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절망스러워도 스스로를 믿고 이겨내세요. 우리는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를 놓고 미리 계산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지금 빚이 많아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금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평생 가난할 것이라고 확정짓지 마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선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뭘 배우든지 뭘 하든지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끝까지 해보세요. 그때부터 그 암흑과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것이고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여러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는 미래를 미리 계산해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명심하세요.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하느라 바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결국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얘기해 보셨죠? 노력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을 열심히 했는데도 수익이 늘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실증을 느끼고 쉬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 없어도 굶을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되고 유튜브나 TV만 봐도 재밌는 인생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사상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절제하라. 배 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말하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말하는 것보다 사려 깊은 경청이 낫다. 세 번째는 질서이다. 오늘도 결심한 일을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생각 중인가?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이 결단력과 끈기가 성공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결심했다면 꼭 이행하라.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덕목은 절약이다.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낭비를 피해라.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기분 좋게 돈을 써라.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이 절약은 아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6번째,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노력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7번째,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은 신뢰와 직결되는 행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번째,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조화, 평등 및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일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9번째는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장 상대가 당신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10번째,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번째,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일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나 일상에 생기는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좋다.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수양이나 존중, 고결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삶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랭클린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자 했다.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13가지 삶의 덕목은 인생의 전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목표한 것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의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이 지혜를 듣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일하는 시간에 놀며 사용한 돈이 유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휴식이나 활동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작은 비용에 주의하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검소함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핵심 원칙이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며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잡아라. 저축한 돈이 버는 돈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이자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은 장기적인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같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가?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재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끌어내길 바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하며 미루고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적되는 부채는 위험하며 이는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어지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빚을 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물론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능력이다. 진정한 부는 인간 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의미 있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모든 삶의 경험을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을 통해 나오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깊이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공감은 분열을 해소하고 연민을 키우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직하게 소통하라. 속임수나 조작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정직은 신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를 실천하라.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의 실수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원한을 버리고 화해를 통해 변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라. 타인으로 받은 친절과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에서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라. 서로 다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통점과 이해를 추구하라. 평화와 단결은 귀중한 보물이다.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 있는가?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고양시킬 수 있고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면함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며 그 끝이다. 협업을 하라.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협업과 팀워크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믿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과를 축하해줘라.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과 같이 축하해주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라. 그 축하와 기쁨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같은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것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타인의 공헌을 인정하고 나의 성취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 진정 위대한 것은 개인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었으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연습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신뢰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위에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훼손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배신자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파괴자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어두운 면과 과거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자를 그만 만나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고갈되고 영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열망을 꺾을 것이므로 모르는 사이 당신의 내면은 작아져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기회주의자이므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얽히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대가 없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므로 주의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타인의 성취에 배아파하며 성공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심이 많은 비방자들을 피해야 당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질투하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기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져 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 주면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배움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